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그 자유 의지를 주셨죠. 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그 자유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 마음대로 하겠다는 애는 거의 없어요. 평생을 키워봐도 나는 부모님 뜻대로 살겠어요. 부모님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런 애는 오히려 잘못 키운 거예요. 마마보이로, 마마걸로 잘못 키운 거. 자기만의 분명한 독립심과 또 자기만의 의지,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세에서 6세 사이 때 그 발달 과정 중에 꼭 우리가 아이한테 갖춰줘야 될 과제는 솔선성입니다. 솔선성이 뭐냐면 자기만의 목적 의식과 또 자기만의 의지를 갖고 또 자기만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말하죠. 그러니까 공부도 부모가 하라 해서 하고 또 뭐 학원 선생님이 숙제 내주니까 숙제 따라가서 하고 시험 공부도 다 학원 선생님이 짜준 대로 하고 이런 공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에요. 한국의 교육 방식은 그런 게 되게 많죠. 되게 잘못된 겁니다. 아이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그 스케줄을 실천 가능한 걸 짜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솔선수범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어린 나이 때 자기 주도적인 그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또 너무나 이제 어떤 뭐랄까요, 부모가 도저히 지도가 안 될 정도로 그래 가면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너무 뭐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에서는 잘 아이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솔선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선성이 꺾이지 않은 자녀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화분에다 이렇게 물을 주고 있으면 나도 해볼 거야. 나도 해볼래. 뭐 이렇게 얘가 당장 자기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서 살짝 체험시켜 보는 거.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릇을 줘서 옆에서도 이거 하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부모가 무슨 요리를 할 때도 옆에서 막 해보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가스불도 위험하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때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경험시켜 보는 것. 뭐든지 뭐 부모가 과일을 깎고 있어도 해보고 싶다 하고 위험한 거지만 부모가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막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해보고 싶다. 모든 걸 다 다 해보고 싶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옆에서 시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건강한 그런 솔선성을 해주려고 하면 부모는 도와주지 않는 듯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나도 해냈다 하는 그런 성공감을 경험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싹 도와준 거 아닙니까? 뭐 화분에 물을 줘도 옆에서 살짝 가벼운 걸로 갖다 주고 또 들어주고 옆에서 살며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데 아이는 잘 모르죠. 네. 근데 그것을 나도 해봤다 하는 그 성취감, 그 성공감의 경험이 아이에게 그런 솔선성을 키워줍니다. 자,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그 호기심을 확 꺾어버리면 애는 계속해서 자기 속에 나도 저걸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게 낫죠. 그리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 하려 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무슨 일을 스스로 해볼 기회를 줘야지 막 과잉보호한다고 해서 보호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다 제재를 해버리면 그건 과잉보호가 돼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흙을 만지고 노는데 깔끔한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옷이 더러워진다고 절대 흙을 못 만지게 하죠. 나오라고 하면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막 털어주고 또 어떤 엄마는 그 흙 속에서 그냥 놀게 놔줘버립니다. 흙을 갖다 막 나중에는 머리에다 갖다 퍼붓고 막 이런다 애들이. 그런 경험이 사실은 아이한테 필요하거든요. 해봐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너무 과잉보호해서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솔선성을 키워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잉보호는 좋지 않다. 네. 과잉보호는요 나중에 얘를 그 무능력한 애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 예.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마마보이가 될 수밖에 없죠. 뭐 결정도 못해. 뭐 먹을래? 엄마가 골라주는 거 먹어요. 뭐 입을래? 엄마가 사주는 거 입어요. 나중에는 너는 어느 대학 갈래? 엄마가 알아서 정해서 해주는데 가요. 결혼 누구랑 할래? 엄마가 소개해 줄 거예요. 이런 완전히 그런 애를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솔선성을 키워주려고 하면 이 가족들이 하는 일에 아이를 이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 조금 커가면서는요 요리 같은 것도 옆에서 이렇게 거들도록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보도록 키워준 게 상당히 두뇌 발달에도 좋고 아이의 성취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부모가 다 해버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제 어릴 때랑 달라요. 저는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 때 뭐 과일도 깎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과일도 못 깎고 밥도 못 하고 뭐 라면은 끓일 줄 알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이들과 밥도 같이 한번 지어보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함께 있는 아이들하고 뭘 해봤냐면 어릴 때 이때 3세에서 6세 때죠. 돌아가면서 밥을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밥을 할 차례, 오늘 누가 밥을 할 차례. 그래서 밥을 싹 아이들이 씻고 딱 그 양도 맞추고 해서 자기가 서 밥을 딱 하는 거예요. 네. 그 애들이 자기가 해놓은 밥을 같이 먹을 때 굉장한 성취감이었죠, 사실은. 네. 너무 컸을 때는요, 하라고 하면 귀찮아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꾸 해버릇하면 엄마 어디 갔다 올 때 네가 밥 좀 해놔라. 애들이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자꾸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나이들 키우겠다?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해놓은 애들은 오히려 엄마 일을 더 잘 거들어 줄 수도 있고 배우는 그런 즐거움을 아이가 만끽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빨래도 개고 같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되면요 아이가 사실은 사회성도 좋아지고 두뇌 발달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되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융통성 있는 사람. 왜 공부만 되겠다 하고 그런 걸 전혀 안 해본 사람은요 예, 사고방식이 이 융통성이 없어요. 예. 그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그 탄력성이 없어요. 예. 또 사고도 이렇게 되게 예,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사고가 직선으로 가 있어요. 그것은 경험의 부족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거든요. 부모랑 함께하는 경험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일이라도 아이가 어떤 자기가 할당된 걸 했을 때, 해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칭찬, 그리고 격려 꼭 해줘야 되죠. 아, 너무 잘했구나, 우리 아기. 이렇게 하면서 그러죠.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송편 만드는 거 부모님이 할 때 옆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송편 만들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하고 우리 뭐 사촌들하고 같이 만들 때 보면 송편을 갖고 막 아주 희한한 모양으로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만든 그 희한한 모양의 그 송편이 예, 탁 완성돼서 나왔을 때 엄청난 감격이에요. 그리고 이야 내가 만든 거 나왔다 하고 그걸 맛있게 또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같이 부모랑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해보는 거 그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확신해요. 자, 또한 이 시기에 제한을 시키고 또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훈계가 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되고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싶다고 다 막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 해보고 싶다 하면서 막 칼로 막 무슨 칼도 쥐면 안 되겠지만 뭐 칼 비슷한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냉장고로 다 긁어버리고 뭐 온통 다 전자제품 다 긁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짓궂게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제재를 가해줘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훈계가 안 되면요 아이가 너무 잘못하는데도 잘못한 걸 모르고 막 해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꾸짖음을 해줘야만 애가 마음에 안정을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커서 청소년기 때도 그러는데요. 아이가 잘못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놔둬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애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부모가 불러서 야단도 치고 때로는 뭐 그 아이한테 뭐 체벌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 뭐 체벌 잘 안 하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너무 말 안 들을 때는 체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지,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의 그 훈계를 듣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혼내켰을 때 애가 오히려 정신이 이렇게 바로 돌아오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걸 그냥 대충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애가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훈계를 해줘야만 내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그걸 또 부모가 자기에 관심 가져주고 바르게 가게 해준 거니까 그걸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훈계할 때 좀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무능함을 주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뭐 애의 그 도덕성이 함께 발달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자녀한테 죄책감이라는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고요. 또 거짓된 죄책감이 애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나는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나쁜 일들이 생길지도 잘 모르겠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든가 보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뭔가 부모님이 싸우게 됐구나. 이런 거. 나 때문이구나. 뭔 일만 생기면 애가 거짓 죄책감이 잡혀버려.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부모님이 다투게 되면 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 때문에 다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수치심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잘 표현해야 되고요. 애한테 어떤 걸 제재할 때 너는 이래서 안 되는 애야. 이래서 너는 나쁜 애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훈계할 때도 네가 몰라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은 하면은 이렇게 망가지고 또 너한테도 위험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애가 압니다. 알면서도 짓궂게 반대로 대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애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훈계를 할 때는 여러분이 막 웃으면서 훈계하면 안 돼요. 딱 표정도 좀 엄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다 하고 딱 가르쳐 줘야만 아이가 딱 받아들여요. 네. 어떤 엄마들은 에휴 긁으면 어때? 또 새로 사면 되지. 막 긁어.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났다. 그러면 걔는 이게 질서가 없는 애가 돼버려요. 네. 나중에 그걸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솔선성을 얻지 못한 애는요,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의견을 손들어 발표하라고 하면 되게 쑥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질문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질문 같은 거 잘 안 하고 거의 선생님이 시간 가르치고 나서 질문할 거 있는데도 안 해요. 질문하면 또 주변 애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딴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다 이런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하는데 껴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애가 뭘 질문하면 귀찮아하면서 조용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자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애가 어떤 일에 참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질문도 잘 안 하고 되게 어떤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솔선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솔선성의 반대말이죠, 죄책감. 네. 그리고 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죄책감도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신의 목적 의지를 갖고 그런 주도적인 의지를 실천하는 그런 솔선성을 아이가 갖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함께 아이랑 해보는 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못된 것은 질서와 또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죄책감을 느끼게 꾸짖지는 말아라. 훈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말아라.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니까 그걸 통해 배우는 거니까 아이를 오히려 잘
격려해줘서 건강한 쪽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부모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GTS 부모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을 복음적으로 양육하는 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 솔선성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잘 발달돼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